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86페이지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부가 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장면 내각이 성립이 됐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장면 내각이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군정을 실시하였고, 자, 그래서 이전에 내각 책임제에서 이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일단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한일 협정,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이런 것 등을 하였다는 걸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유신 체제, 이제 독재 체제 성립인데, 자, 이제 1972년 박정희는 이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이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라는 것을 성립하고, 유신체제라는 것은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유신체제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헌법 같은 경우도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게 헌법을 다시 개정을 했고요. 자, 내용을 본다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역사탐구. 자, 자, 그래서 헌법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한마디로 여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만 모였던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니까 이 투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 비밀 투표잖아요. 비밀 투표. 그럼 비밀 투표를 하지 않고 이제 각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다 쓰고 그 이름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는 게 맞아. 무기명 투표죠. 맞아요.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자, 핵심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용단체,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단체인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떠한 토론을 하지 않고 이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이름도 쓰지 않는 그러한 투표 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자,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들,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자만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투표하면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 이승만 정부 때 바꿨던 직선제 투표를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간선제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다. 근데 이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통령이 추천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꼬봉들, 신복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임명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국민들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회까지 해산이 가능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는
옛날 조선시대 뭐 절대적인 왕의 권한을 갖게 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자, 그래서 1972년에 급작스럽게 유신헌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어떠한 대통령 독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자,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겠죠. 자, 이제 재야 인사, 종교, 학생, 유신헌법 철폐 투쟁을 전개했다. 자, 박정희 정부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를 탄압하였으나 유신반대 투쟁은 날로 거세졌다. 자, 당연히 이제 유신헌법 철폐 투쟁을 전개했고 이것을 막고자 박정희 정부는 이 긴급조치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유신헌법 철폐 투쟁을 강력하게 탄압을 했죠.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신헌법 반대 투쟁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자, 여기 대표적인 게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이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이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한 게 부마 민주항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 자, 이 가운데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자, 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 당시 중앙정부 부장이었던 그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리 문제는 뭐였냐면 이 부산과 마산의 어떠한 이러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투쟁을 탱크를 동원해서 밀어버리자. 이제 그러한 의견까지 제시가 됐는데, 어쨌든, 이, 김재규라는 중앙정부 부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어쨌든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간선제로 대통령 선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긴급조치권의 행사, 국회 해상 가능.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이러한 헌법을 제정했고요. 자, 이제 헌법에 대한 반대 투쟁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부마 민주항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난 가운데 이것에 반대하던 이러한 강력한 탄압에 반대하던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암살당하고 뭐 다시 이제 민주화의 꽃이 피었는데 이제 전두환이라는 새로운 군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군부, 새로운 군부가 등장했다. 자, 그래서 12.12 사태. 자, 유신체제가 무너진 후 국민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바로 12.12 사태입니다. 12.12 사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 12.12 사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12.12 사태에 반대하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80년 5월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위를 막고자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체포하는 거예요. 야당의 지도자, 야당의 정치인들, 야당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하고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갔고 자, 그래서 이제 5월 18일 날 전남 광주에 이제 계엄군, 이제 군인들까지 투입이 됐는데 이제 계엄 철폐를 둘러싼 대학생의 시위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진압하자. 이제 분노한 광주 시민이 그러니까 이제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이 전남 광주에 있는 이러한 시위대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됐고, 이것에 이제 분노한 광주 시민이 시민군을 결성해서 계엄군에 이제 맞서는 형태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그래서 계엄군은 이제 시민군을 향해서 이제 발포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고,
자, 그래서 시민군을 결국에는 무력으로 진압했다.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되고 죽었다. 이 내용을 모티브로 한 게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있죠? 뭐 송강호 나오고 류준열 나오고 그 영화도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의 수립. 자, 이후 신군부의 세력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헌법을 개정을 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간접선거를 통해서 7년 단임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자, 헌법을 뭘로 개정했냐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바꿨어요. 7년 단임으로. 7년 단임으로. 자, 그래서 7년 단임의 대통령 이러한 뭐 헌법 개정을 하게 됐고 이제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해요. 이전에 유신헌법 때는 뭐 대통령이 뭐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계속 뽑으면은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었는데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좀 선거제를 바꿔가지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7년 단임의 대통령제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전히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라는 거는 유효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뭐 이전에 있었던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이러한 유신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헌법을 바꿔요. 바꿨던 내용은 7년 단임의 대통령제. 7년 단임의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것. 자, 그것 좀 기억해 줍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